아들 재혁과 4년을 연애한 며느리 희영은 결혼한 지 어느덧 3년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참 부지런하고 싹싹한 사람이었습니다. 맞벌이를 하면서도 남편의 아침을 빠짐없이 챙겼고 시어머니인 정혜에게도 늘 공손하게 대했습니다. 특히 시아버지 창배에게는 더없이 다정했습니다. 희영은 모두에게 사랑받는 며느리였습니다. 집안은 언제나 화목했고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이상함은 늘 남아 있었습니다. 희영은 결혼 당시 상견례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에도 친정과의 왕래는 거의 없었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친정에 가지 않았습니다. 정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희영은 잠시 머무시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전 여기가 더 편해요. 사실 어릴 때 집에서 가정폭력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연을 끊고 살아요. 희영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보였습니다. 정혜는 그 말에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그 이후로 정혜는 희영을 더 잘 챙기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딸처럼 아끼게 되었습니다. 재혁과 희영은 아이 문제만 빼면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희영은 아이에 대해 항상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이 좋죠. 그런데 조금 더 준비가 된 다음에요. 정혜는 손주를 보고 싶었지만 아들 부부의 일에 함부로 나서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였습니다. 창배의 환갑잔치 이후 조금씩 이상한 기운이 집안에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희영은 원래도 시부모에게 잘했지만 유난히 창배에게 더 살갑게 대했습니다. 창배도 그런 희영에게 막내딸을 대하듯 다정히 대해 주었습니다. 그 모습은 보기 좋아 보였고 모두가 흐뭇해했습니다. 하지만 정혜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불편함이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희영은 창배에게 자주 스킨십을 했습니다. 어깨를 주물러 주거나 가볍게 다리를 눌러주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함께 볼 때면 남편이 아닌 창배에게 기대어 웃곤 했습니다. 정혜에게도 희영은 변함없이 애교 섞인 목소리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피곤하시죠? 안마도 자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정혜는 자신이 예민한 것이라 여기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장면은 조금씩 더 늘어났습니다. 희영은 창배와 귓속말을 하며 웃곤 했습니다. 재혁이 장난스레 물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재밌어? 희영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유튜브 알고리즘 재밌어서요. 오빠도 볼래요? 그녀는 늘 그런 식으로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러나 정혜는 가끔 희영이 의미심장하게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애써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희영은 여전히 싹싹한 며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혜는 조금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현관에는 희영의 신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거실에도 화장실에도 그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금 이상하게 여긴 정혜는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뜻밖에도 희영이 창배의 베개를 끌어안은 채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레 그녀를 깨우자 희영은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녁 먹으려고 왔는데 너무 졸려서요. 죄송해요. 그날 저녁 식탁에서도 희영은 아까 일을 가볍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아까 안방 침대에서 졸다가 어머니한테 혼났잖아요. 다음엔 거실에서 잘게요. 정혜는 당황했습니다. 혼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널 언제 혼냈다고. 정혜가 말했지만 희영은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창배는 대수롭지 않게 덧붙였습니다. 애가 잠깐 안방에서 잘 수도 있지. 뭘 그런 거 가지고 혼을 내나. 정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그렇게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추석 연휴였습니다. 희영의 제안으로
가족들은 고성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희영은 2달 전부터 계획을 세우며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정혜에게도 사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왜 하필 고성이냐는 질문에 친정 이야기를 좀처럼 하지 않던 희영은 어머니 고향이라고만 이야기했습니다. 정혜가 조심스럽게 어머니도 만나 뵙는지 물었지만 희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혜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희영의 가정사가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여행은 즐거웠습니다. 낮에는 해변을 거닐고 밤에는 바비큐 파티를 열었습니다. 창배는 아끼던 과일주를 꺼내와 모두와 함께 마셨습니다. 창배와 재혁은 과일주를 과하게 마신 탓에 2층 방으로 올라가 먼저 잠들었습니다. 정혜는 테라스에서 졸기 시작했습니다. 희영은 뒷정리를 하겠다며 움직였습니다. 아가, 내가 도와줄게. 정혜는 그렇게 말했지만 이상하게도 잠이 몰려왔습니다. 결국 정혜는 희영의 분주히 움직이는 소리를 자장가 삼아 들으며 스르르 잠에 들었습니다. 얼마나 졸았을까요? 끽 하는 나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혜는 눈을 비비며 핸드폰을 찾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어느새 1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본 정혜는 2층 나무 계단에서 내려오는 희영을 보았습니다. 하루 종일 묶었던 머리를 풀어헤친 희영은 어딘가 어수선한 얼굴이었습니다. 정혜를 보자 희영은 순간 표정을 굳혔습니다. 어머니 안 주무셨어요? 응, 방금 깼다. 재혁애비랑 재혁이는 자니? 희영은 종종 정혜에게 보여주는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정혜를 바라보았습니다. 글쎄요, 재혁 씨는 모르겠는데요. 희영은 갑자기 싱긋 웃으며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정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희영이 내려온 2층으로 곧장 올라갔습니다. 창배와 재혁이 함께 있을 줄 알았던 방에는 창배 혼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혜는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급히 1층으로 내려와 화장실에서 막 나온 희영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가 2층에 계속 있었니? 희영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잠깐 있었어요. 캐리어에 챙길 게 있어서요. 하지만 정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방에는 캐리어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희영은 장난스럽게 웃으며 정혜의 손에 잡힌 자신의 손을 빼냈습니다. 그리고 1층에 있는 재혁이 혼자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정혜는 좀처럼 잠들 수 없었습니다. 여행은 아무 일 없이 끝났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희영은 전과 다름없었습니다. 정혜는 자신이 괜한 의심을 했던 것 같아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혜는 방을 정리하다 창배가 쓰던 태블릿을 발견했습니다. 평소라면 테이블 위에 잘 올려두었을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정혜는 조심스럽게 태블릿을 켰습니다. 정혜는 평소라면 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했지만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무언가에 이끌리듯 인터넷 창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혜는 창배의 검색 기록을 보게 되었고 정혜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입으로 이어집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